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계속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중독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중독이 보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비기독교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독에서 벗어나는 삶은 본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더욱더 성장케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보통 중독에서 벗어날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와 같이 결단도 한번 해보고 또 필요하면은 기도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중독에서 벗어난 삶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술, 마약, 도박 이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마약 같은 거는 물질 중독이라고 하고요. 왜냐, 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도박 같은 거는 비물질 중독이라고 해서 행위 중독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뭐 도박 같은 행위 중독은 실질적으로 좀 더 다양하죠. 쇼핑 중독도 될 수도 있고요. 뭐 흔히들 게임 중독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데 게임 과몰입이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또 여성들 사이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SNS 중독, 뭐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거의 그런 부분에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모든 본인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른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몰입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독은 이러한 물질이나 행동을 멈출 수 못하게 합니다. 멈추지 못하게끔 하는 부분들이고요. 강박적으로 반복하게 하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하고 좀 틀리고요.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뇌의 어떤 기능을 변화시키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 좀 하면 어때? 이게 또 일상에 뭐 나한테 기쁨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이 뇌의 기능 변화와 의존성을 동반한다면은 이것은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더한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행동이나 그러한 물질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잠시 끊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금단 증상이라는 것은 중단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일수록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삶에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러한 어떤 중독의 특성을 알고 또 저와 같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삶을 같이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성취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중독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강한 갈망입니다. 뭔가 물질이나 행동에 욕구를 엄청나게 느낍니다. 자, 하루에 그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동에 얼마만큼 생각이 나십니까? 그리고 그 행동이나 그 물질을 멈출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강한 갈망의 특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통제력이 상실된다. 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은
정말 이 통제력이 어마어마해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했는데 특히 마약 중독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전과자 분들도 계셨고요. 마약 중독으로. 그리고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학생부터 심지어 의사분까지도 이 중독에서 못 벗어나고 어, 보호관찰소에서 뭐 집단 상담, 개인 상담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고 제가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도저히 못 멈추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그래도 마약은 어느 정도는 조절은 가능한데 가장 힘든 것은 담배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예, 흡연, 흡연이라는 부분들을 다 마약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통제력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 통제력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져야만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보통 사용량도 조절 못합니다. 좀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중독의 특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라도 계속해서 지속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해로운 걸 알아요. 나쁘다는 것도 아는데 못 멈추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된다. 시험을 쳐야 된다. 또 누구를 만나야 된다. 약속에 늦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도 중독에 빠지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등한시하고 또 하지 않게 되고 또 그리고 또한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회피해버리고 뭐 잠수를 탄다든지 이런 모든 갑작스러운 행동 같은 경우에는 그 내면에 중독이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성이라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그 내성이라는 것은 같은 효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이 좀 필요합니다. 뭐 알코올 사용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점점 더 주량이 늡니다. 그리고 또한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담배가 오랫동안 피신 분들 보면은 점점점 양이 늘어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그 전에 요 정도만 해도 그만큼 나한테 즐거움을 가져다 줬다면은 이제는 더 많이 해야만 이전에 요만큼 했었을 때 느꼈던 쾌락이 오기 때문에 점점 더 양이 증가된다. 그것을 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들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나 뭐 아는 사람들이 좀 그만해라, 하지 마라 하죠. 그죠? 본인도 나쁘다는 걸 알아요,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멈추기도 합니다. 멈출 때 어떻습니까? 하루, 뭐 하루도 못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루는 참아갈 수 있어요. 이틀, 사흘, 나흘, 뭐 일주일. 그러면은 또다시 강한 갈망이 나오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뭐냐?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불안, 초조, 뭐 신체 통증, 기타 심리적, 신체적 고통이 나타나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중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나 그만둘 수 있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이런 수준이 안 되는 부분까지 갔다면은 그것은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라
질환으로 보시고 좀 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중독을 대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자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죠. 반드시 의료적이나 또는 심리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신앙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죠. 자, 이런 중독은 결국 뇌의 보상 회로가 변화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물질들이, 중독 물질들이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도파민이 우리 신경 전달 물질에 분비가 되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느냐? 굉장한 쾌감과 어떤 보람 같은 거, 뿌듯함, 그런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자, 일종의 행복감이죠. 자, 행복감을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동을 통해서 계속 얻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물질을 찾거나 또 그 행동을 하겠죠. 이게 심리학에서는 강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뇌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하나의 강화물이 되어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물질을 찾았을 때 그 보상을 계속 우리 뇌에서 주게 되니까 점점 더 우리 뇌는 일종의 중독에 대한 보상 회로가 형성되어져서 중독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뇌 기능을 변화시키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질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은 질환이다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거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본인 스스로가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게 질환이구나. 그 중독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여서부터 이제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중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물질 중독은 알코올, 마약, 니코틴, 카페인 이런 부분들이 물질 중독이죠. 그리고 행동 중독은 게임이라든지 도박, 쇼핑, 그리고 또한 일중독도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 그리고 또 성중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동 중독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일단 먼저 우리나라 모든 인구 중에서 가장 중독에 보편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부터 일단은 중점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런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30일 금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앱으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약 한 3, 40만 명이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당시 SK텔레콤의 앱스토어에서는 그 건강 쪽에서 1위를 했었습니다. 몇 년째. 그 부분들을 이제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그때는 유료였지만은 지금은 무료로 또 자유롭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단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야 되거든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담배부터 일단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중독을 다루면 안 된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왜냐? 뭐 담배도 끊고 싶고 술도 이제 벗어나고 싶고 다른 어떤 중독 행동도 벗어나고 싶고 이런 어떤 요구가 한꺼번에 본인한테 적용할 때 오히려 하루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일단 포커싱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독 그 중에서 흡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올해부터 새롭게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